네, 자 이제 10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우리 행렬과 극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진입한명 문제였던 그 단원이었었는데요. 이번 강의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이 지수 로그 함수도 못지않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좀 괴롭히는 단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선생님 이제 그 문제풀이 57번 문제풀이부터 이제 들어가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좀 간략하게나마 그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아주 짧게 해드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 문제풀이와 함께 자 통해서 선생님이 해드리는 자 그런 어떤 계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수 로그 함수예요. 함수. 물론 간단한 어떤 지수 법칙, 내지는 로그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기억들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부터 처음부터 다 하기는 이 수업 시간이 너무나 짧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 선생님이 좀 핵심적인 것만 좀 뽑아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런 유형에서, 어떤 진입한명 유형에서는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 선생님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 막 로그 AB, 막 로그 BA, 뭐 A와 B가 어떤가 범위였을 때 이 두 놈의 어떤 대소 관계가 어떤가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 학생들 막 머리카락 빠질 정도로 막 하게들 막 생각들 하시는데, 자, 이번 강의에서 이제 그런 것도 선생님이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 좀 잠깐 좀 봐주세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 혹시 어떻게 그렸는지 알고들 계시나? 그래요.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요거요, 미수 A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살짝 한번 이런 말씀 먼저 한번 드려볼까? 높아짐에서. 하지만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몰라. A라고 하는 게 일단은 1이 되면 안 되지. 그럼 왜 안 되지?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A는요, 1이 되면 안 되고요, 양수여야 한대요. 왜요? 그게 미수 조건이래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건데? 왜 그런 건데? 만약에 얘가 지수함수인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함수의 이름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2차 함수요, 2차 다항식고래 형태로 나왔을 때. 무리함수요, 루트에 어떤 그 무리식이 들어있을 때. 3가 함수에 사인, 코사인 들어있는 거. 그럼 지수함수는 말뜻 그대로 변수인 x 자체가 지수에 붙어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a 값이 1이 돼버리면 지수 법칙에 의한다면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리는 거 맞지? 그럼 선생님,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사잖아요, 이거. 그래요. 기분 안 나쁜데요? 마이너스 1제곱. 이건 그냥 마이너스 2잖아요. 함수값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 잠깐 한번 해볼게.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해주면 A의 M 플러스 N제곱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맞다고 하세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 아마? 근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을 거라 아마? 뭘까요? 얘가 자연수였을 때, 정수였을 때, 그리고 또 유리수였을 때, 마지막 실수였을 때, 그때가 각각 조건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고 계신 학생은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물론 적지 않은 학생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이 계시더라 이거야.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얘가 자연수라고 났을 땐 이 A값은 모든 실수값 되는 거 맞지? 핵심만 말씀드릴게. 얘가 유리수 또는 실수까지 확장이 됐을 때는요, A값은 음수가 되시면 안 됩니다.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어떤 책이라도 다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놓고 실수 조건이었을 때, 유리수 조건이었을 때, 정수 조건이었을 때의 이 미수값들의 범위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들은 대충 그냥 보고 똑같네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었던 공식과 똑같네 라고 해놓고 그냥 똑같이 암겨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틀려버린다는 얘기야.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또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릴게. 이 지수 법칙에 관련된 그 미스 조건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선생님이 이번 강의 시간에 좀 간단하게나마 얘가 음수가 되버리면요, 이 지수가 실수 내지는 유리수까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예를 들었다가 이제 멈췄는데 마이너스의 2분의 1제곱 봐봐. 이 지수가 버린 2분의 1하고는 분수꼴의 형태가 됐어. 그럼 얘는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지? 순호수지, 순호수.
이해되셨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가만있어 봐. 이거 너무 쉬운 개념이라 좀, 여러분들 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혹시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세제곱이다. 선생님, 이거요, 두 개 곱해줄 거예요. 지수법칙 있잖아요. 곱해니까 3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되는 거 맞죠? 이거 한번 해볼래,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뭐가 되지? 4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4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세제곱 되는 거 맞지? 그럼 4라고 하는 건 뭐야?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에 2분의 세제곱이니까 실제로 찍찍 약분해서 얘는 또 뭐가 돼? 2의 세제곱이니까 8 되는 거 맞지? 뭔가 찝찝하지? 그쵸? 왜? 얘는 8인데 얘는 또 마이너스 8 나왔어? 그럼 중간에 어디선가 분명히 틀린 거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여기서 틀렸어요 라는 학생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틀렸니? 약간 기분 나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틀린 게 절대 아니죠. 어디서 틀렸습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얘는 지금 지수 자체가 무슨 수까지 확장이 됐어요. 유리수까지 확장된 거 맞지? 근데 기분 나쁘게 미수가 무슨 수예요? 음수가 되는 거 맞지? 방금 선생님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나? 유리수까지 확장됐을 때 미수는 양수 조건이어야 한다고. 왜 음수가 되면 왜 안 되는 거야? 방금 확인하고 내가 지운 거 기억나지? 얘들아 방금 전에 했었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면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아주 먼 옛날에 해봤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수능 시험에 살짝 나왔었던 걸 선생님이 살짝 좀 변형시켜서 지금 하나 써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말씀드렸고, 좀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던 학생들은 역시나 또 뭐예요? EBS 다른 강의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선생님 하라는 대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됐어요. 이제 A값은 무슨 수이어야 해? 1이 아니어야 되고 A값은 1이 아니어야 되고 일단 얘는 뭐가 되면 안 돼? 양수이어야 한다. 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냈을 것이고요. 이거 뭐 중위에서가 빨간 색깔이 아니야. 그냥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이다.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대답 한번 해볼까? 파란 색깔이었을 때는 A값이 뭐였을 때였었어? 1보다 컸을 때. 빨간 색깔이었을 때는 어떨 때였었니? 1보다 작고 0보다 컸을 때. 자, 우리는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내친 김에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잠깐만. 이 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1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왜 1이지? x에다 0 되면 모든 일단 0 되는 거, 1 되는 거 맞지, 얘들아? 함수값 자체가.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다가 내가 별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응? 일단 인정해봐. 여기다가 선생님이 세모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별하고요 세모하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세모가 더 큰 거 맞지, 얘들아? 이거 초등학교 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파란 색깔로 봤을 때 이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볼까요? A에 별 되는 거 맞지? 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F별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지? fx를 갖다 요 놈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요 F세모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뭐를요? 얘가 더 크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얘가 더 큰 거 맞지,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요 놈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함수가 지수함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걸 좀 더 선생님 어렵게 얘기를 하면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이 아닌 y는 x제곱 같은 이런 그래프는 뭐야? 자, 함수값이 별이고 뭐 세모라고 쳐봐. 그럼 함수값은 똑같은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이해됐나? 함수값은 같다 하더라도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라는 법은 없잖아. 일단 부호가 다른데. 그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에만 그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에만 얘가 가능하다. 어쨌든 요 개념은 꽤 어렵진 않지, 얘들아. 그죠?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게. 이 관계였을 때 F별이라고 하는 것과 F세모가 일단 거꾸로가 됐습니다. 얘가 세모가 더 큰데 실질적으로 함수값은 F별이 더 크다라는 얘기야. 바로 선생님이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쓴 이유를 알겠지? 바로 여러분들은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별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요. 세모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요. 함수값은 높이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높이가 별 대했을 때 더 높잖아. 그러니까 부등호가 바뀐다. 선생님 얘기는 아하 1보다 작을 때는요 부호 반대로 바뀐대요. 제발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가 그래프로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쳐봐. 얘가 같대. 그럼 별과 세모는 100%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알겠나? 이해되셨나?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설명해 드린 것은 방정식, 부등식, 지수방정식 한꺼번에 싸잡아서 같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알겠죠? 평행이동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로그를 갖다 잠깐 좀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여기 봐봐. y는 a의 x제곱. 자, 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했습니다. 지수함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얘를 어떻게 할까요? x를 어떻게 할까요? x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x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a의 y가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얘랑은 사실 똑같은 의미지. 물론 여기서도 이제 미스 조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야. 근데 쓰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얘를 봐봐. 뭐를 보죠? 얘는 이게 같은 게 아니지. x와 y를 한번 바꿔보세요. y는 뭐가 되겠죠? 로그 a의 x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맞나? 그럼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는 거 맞나? 무슨 관계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 역함수. 맞나요?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함수 부분이 조금 약하신 학생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복습하시면서 요거 같이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이요. 그래요. 이게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었지? y는 x라고 하는 놈의 대칭인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요 놈의 대칭이야. 요 놈의 대칭. 뭐가요? 얘와 얘는요. 근데 얘랑 똑같은 거 맞지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얘들아.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인 함수 그래프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즉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로그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된다. 알겠어? 그래서 얘를 갖다 또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면 저쪽에 나와 있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해서 얘를 갖다 대칭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아까 얘가 1 지났었던 거 맞지? 그럼 이번에는 x좌표가 1인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바로 로그 ax 그래프가 되실 텐데 이 a 값은 뭐였을 때야? 1보다 컸을 때가 되겠죠. 1보다 컸을 때 여기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다시 한번. 자, 요렇게 생긴 게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미수가 1보다 작고 0보다 컸을 때 감소함수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얘를 요 놈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 맞죠? 이제 1이 되시는 거지. 이렇게 좀 크게 그리면 이제, 만나게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돼서, y는 로그, 얘도 ax 그래프가 되시는 건데, 요 a 값이 미수 값이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지금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일 뿐이고, 아마 핵심은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문제 나오니까 자,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설명을 해드릴게. 응? 자, 무슨 말씀인지 좀 궁금하죠? 자, 문제 잘 들어보세요. 몇 번이냐면 58번, 59번, 그리고 60번은 아니고 자, 58번, 59번에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게 있으니까 궁금해도 좀만 참아보시고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선생님 상용 로고 설명은 안 해줘요? 당연히 해주겠지. 왜 안 해줘? 그치? 일단은 좀만 기다려 보시고 일단 이제 우리가 57번 문제를 풀면서 방금 했었던 그래프에 관련된 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57번을 한번 보자 얘들아. 자연수 n이 있는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런가 봐. 1이 되면 안 되네. 그쵸?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이 어떻게 먹은 직선이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랍니다. 그리고 또 곡선이 하나 있네. 로그 함수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인데 눈에 딱 꽂힌다. 뭐가 눈에 꽂히니? 뭐가 눈에 꽂혀야 되니? 요 미수 2라고 하는 게 꽂혀야 되는 거 맞지? 1보다 크지? 증가함수 되는 거 맞지? 응?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 맞나? 그쵸? 자, 증가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요?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꺾여 올라가지고, 꺾이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래, 그렇단다. 근데 이제 문제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자,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AN, BN이라고 놨대요. 아, 두 점인데 AN이 BN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또 붙어 있고. 잠깐만. 일단 문제 읽기 전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자, 보세요. 일단 요놈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야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얘는 1이 되실 거고요. 절대값이니까 이쪽 영역은 뭐가 되는 거니? y가 음수가 되는 범위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놈의 그래프는 요렇게 꺾어 올라간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얘는 그럼 뭐가 되죠? y가 항상 양수인 범위니까 얘는 그냥 y는 로그 2x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괜찮은 거 맞니 얘들아? 이 정도까지 이제 써주면 뭐 됐어 이제. 그럼 선생님 일단 이제 여기 직선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이거 첫 문제니까 또 선생님 또 천천히 자세히 해주는 거야.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중복되는 것도 빨리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마이너스 x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n은 지금 뭐야? y절편이지. 근데 n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 선생님 그럼 2였을 때는 뭐가 될까? 2였을 때는 뭐 나름대로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대충 한번 그려봐서 대충. 그럼 3이었을 때는요? 또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4였을 때는요? 또 대충 이렇게 그려봤어? 지금 요 n값이 2, 3, 4 쭉쭉 나가는 거 맞나 얘들아? 나갈 때마다 이 그래프는 위로 1마씩 평행이동되는 거 맞나 얘들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요때가 바로 AN이 되신 거고 요때가 바로 BN 되신다는 얘기 맞지 얘들아? 그죠? 오케이. 됐네 이제. 그럼 기억권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보자. 천천히. A2가 4분의 1보다 작을까요? 잠깐만 선생님. A2가 4분의 1보다 작어?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억번이 뭐냐면 A2가 4분의 1보다 작냐 얘를 묻는 거야. 그럼 선생님 A2가 궁금한데요? A2가 궁금하죠? 그럼 A2가 뭔데요? AN이 뭔데요? 뭐긴 뭐니 문제에서 교점의 좌표를 AN, BN이라고 놓은 거잖아. 작은 걸 AN으로 놓기로 했잖아. 그럼 AN이 이쪽이 어딘가 있겠네. 그럼 A2라고 하는 건 N에다 2대입한 거였네. N에다 2대입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라고 놓는다면 어차피 이거 그릴 수밖에 없다 이제. 살짝 한번 그려보자. 여기 뭐 2라고 치고 얘가 2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실질적으로 요때의 X좌표가 바로 근되는 거 맞지? 얘가 바로 A2가 된다는 얘기 맞겠죠? 맞습니다. 그럼 A2가 4분의 1보다 작은지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요. 요 그래프는 바로 얘가 되는 거 맞지?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지요. 얘가 바로 근이란 얘기는 노란색 그래프 파란색 직선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여기다 한번 살짝 센터링 한번 해봤어. 로그 2에 A2라고 한번 살짝 센터링을 한번 해봤어. 같아야 돼. 뭐랑? 요 놈에다 대입한 거랑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니? 뭐가 되는 거니? A2에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2 대입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요 값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요 값의 함수값은 얘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중요한 것은 뭐야?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2보다요 작아요 선생님. 요거 이해되셨어요 얘들아? A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바로 2보다 작은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오케이. 그럼 A2가 등장을 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A2가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A2의 관계식 떠야 된다는 얘기죠. 됐다 얘들아. 그럼 로그 2의 A2라고 하는 것은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2다. 지금 뭐 한 거야? 양변 마이너스 1 곱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가 1보다 크다니까 진수끼리 계산했을 때도 부등호 바뀔 이유가 없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안 보이고 뭘로 보이셔야 돼?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과연 그렇다면 요 놈과 요 놈도 어떻게 되는 거니?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거 맞지 얘들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A2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진입환명 문제에서 합답형 문제에서 기억은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건데 뭐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게 기억번부터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니은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니은번은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셔야 돼. 잠깐 그래프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이걸 좀 지울게요. 이걸 지우고요.
필기 아직 다 못했나, 여러분들?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30초 앞으로, 돌려가지고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란다. 요 놈이 1보다 작냐라는 걸 묻는 거란다.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빼는 방법도 있고요. 양변 제곱하는 방법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분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쨌든 얘를 딱 본 순간 여러분들은 일단은 말이야. 일단은 양변 AN을 갖다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무슨 말이니? AN 플러스 1 AN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선생님 AN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야 한번 봐라. AN이 음수가 될 수는 없겠지 얘들아. 그죠? 교점이 결국 얘는 쭉 정무선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됐나? 무슨 말 하는 건지?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양변 A를 갖다 곱해주시면, 물론 뭐 0보다 크다는 조건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니은번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은 결국은 뭐야? A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대소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아하, 선생님.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알겠네요. 오히려 기억보다 더 쉽네요. 라는 학생들 많이 계실 겁니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파란색 직선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거 맞지 얘들아? 당연하지. 절편이 2, 3, 4, 5, 6, 7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노란색 이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지는 거 맞나 얘들아? 그럼 이 파란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계속 0쪽으로 계속 가까워지는 거 맞죠 여러분들? 눈치채셨지? A2보다는 A3가 더 작고요. A3보다는 A4가 더 작겠지.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치? 어쨌든 저쨌든 요렇게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이쪽에 더 Y축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놈의 결과물 얘는 참이 되신다라는 걸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기억 니은보다도 디귿번이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디귿번을 갖다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디귿번은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봐봐 얘들아. 디귿번을 봤더니요. 디귿번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1-n분의 로그 2의 n이래. 이게 좀 너무 짜증나. 그치? n분의 bn. 얘가 1보다 작냐. 그러니까 요 놈이 참이냐 거짓냐를 갖다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가만 있어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니는 an만 했었거든. 잠깐만 여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an은 이쪽에만 생기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b는 어디에만 생기겠니? 1보다 큰 쪽에서 여기서 이제 bn이 생기는 거 맞나 얘들아? 교점 두 근을 an, bn이라고 놨으니까 문제에서. 그럼 bn이 여기서 생길 거란 말이야. 옳거니? bn은 1보다 크네요. 맞지요? bn은 1보다 큽니다. bn은 1보다 크고 결론적으로 n보다는 작겠군요. 뭐 이런 생각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2가 아니고 n이야. 알겠어요? X절편, Y절편 똑같이 N식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1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얘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양변 N을 곱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Bn은 N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우리 조금 아까 우리 그래프를 봤을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맞지? 이거 성립합니다. 문제는 이 자식이야 이 자식. 응? 아마 이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일단 지금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봐. Bn이 뭐야 얘들아? Bn이 뭐야? 대답해봐. Bn이 뭐야? 집중하시라니까. Bn이 뭐야? 근을 얘기를 하는 거 맞지? 교점이 접히되는 거 맞지? 과연 그렇다면 저 주어진 함수식 있지? 로그 2의 x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Bn을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Bn 뭐야? x자리에다 Bn 대입한 거 맞지? 플러스 N 이거 성립해야만 하는 거 맞냐 얘들아? 이해되셨나? 로그 2의 x 로그 2의 x 물론 절대값 있었지만 보다시피 양수니까 쓸 필요 없는 거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지금 그래프 두 개 나왔으니까. 그 x 자리에다 bn 대입한 겁니다. 그럼 얘를 성립하는 거니까 이 bn이 바로 근이지 않겠어? 근이니까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가만히 보시면서 얘를 다시 보세요. 얘를 가만히 보시면서 얘를 다시 보세요. 야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접근을 하는 거야. 풀이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주고 싶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뭐 해주고 싶어요? 여기 1이 있지요? 1이 있고요. 분모가 n이 있지요? B에는 또 분모 또 n이 있지요? 무슨 짓을 하고 싶으세요? n으로 나눠주고 싶지요. 그래요. n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풀어야지. 안 그래? 응? 시험장 옆에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야. 그지? 자,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 혼자 해야지. 이런 꼴 되는 거 맞죠? 요거 이양시킵니다. 1이 요 1이로 보이네, 선생님. 저는. 요거 이양시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지에 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편집상 예쁘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갖다 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1 쓸게요. 1 쓰고요. 요거 이항시킬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분의 뭐가 돼요? 로그 2의 bn이 돼요. 에다가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n분의 bn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0이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지금 디귿번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다르네요. 그래요. 누가 뭐래요? 다르죠 지금. 뭐가 달라요? 요 놈이 다른 거 맞지? 여기서는 로그 2의 n이지만 여기서는 로그 2의 bn 되는 거 맞지요? 나머지 다 똑같은 거 맞지요? 즉 요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n분의 bn으로 바꿔준 거 맞지요? 이해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이랑 1이랑 똑같지요? 요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n분의 bn, 마이너스 n분의 bn 똑같은 거 맞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0이래. 그럼 요 놈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얘랑 비교하니까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로그 2n이 더 커요? 로그 2의 bn이 더 커요? 한 번만 더 보자 여기. 요 노란 색깔이 로그 2의 x지? 그럼 로그 2의 x에다 bn 대입하니까 요게 바로 bn 되는 거 맞지 얘들아? 로그 2의 bn 되는 거 맞죠? 그럼 n이 바로 여기 있는 게 n이 되는 거 맞지? n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되는 거 맞지?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n 되는 거 맞지? 얘가 얘보다 더 큰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이해되셨나? 그래요. 로그 2의 bn보다 로그 2n이 더 큰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맞지?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오히려 얘가 더 큰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이해되셨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냐? 자 이제 디귿번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 결국 뭐야? 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맞겠지? 아 선생님 요게 생각이 안 났어요. 요게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옆에 있는 걸 얘를 보시면서 얘를 보면서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갖다 이끌어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놈이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x자리에다 bn을 대입해서 같다라고 놓고 양변 n으로 나눠서 이런 꼬라지로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57번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첫 문제라서 그래 첫 문제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 니은번 디귿번이 바로 참인 거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신다라는 거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자 이제 58번부터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게 있습니다. 요거 설명 한 번 할 때 잘 듣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푸는 우리 EBS 교재에 있는 수능 특강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기출 문제가 됐든 자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땐 전혀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잘 들어봐 이제. 자 58번인데 58번 문제를 봤더니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A의 범위가 뭐라고 정해져 있나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옳거니 1보다 작은 거구나.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쵸? 오케이 좋아. 계속 한번 가볼까?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 Y는 X라고 하는 것과 Y는 로그 AX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만나는 점을 P, P라고 놨구나. 또 하나 있단다. 또 하나. Y는 로그 몇 X? 2AX. 잘 들어 얘들아. 자, 요 교점을 Q, Q라고 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참고해서 판별해봐라. 이 얘기인데 여기 잘 봐 이제. 여기 이제 진짜 잘 봐야 돼 이제. 이제 진짜 잘 봐야 돼. 잘 보셔야 돼. 선생님이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로그 A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근데 분명한 건 A 값의 범위가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그래프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AX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얘가 1이지요. 그럼 여기다 어딘가 Y값이 1 나오는 값이 있겠지요. 자, 얘를 Y는 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항상 이렇게 놓고 풀면은 문제가 상당히 헷갈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 되셨습니까? 요때 X값이 뭐가 되는 거더라? 뭐를 대입해야지 함수값이 1 나오지? X에다 뭐를 대입해야지 Y값이 1 나오지? 게임 끝났지? A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래서 A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되네 선생님. A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림상은 약간 2분의 1보다 큰 것 같은데요. 시비 걸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요 그래프 그리는데도 얘를 이용하면 아주 편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2A지?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X에다 2A를 대입을 하면 요 값은 1 나오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바로 그거란다. 1 나와야 되는데 근데 A가 여기래. 그럼 2A가 여기 있다고 하면 쳐보자 얘들아. 여기다가 얘가 2A라고 쳐보자. 왜? A보다 2A가 큰 거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어딜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 맞지? 해놓고 요 1,1 지나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y는 로그 2ax 그래프가 된다. 앞으로 항상 이렇게 y는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됐어요. 이제 59번도 이렇게 풀 거야, 얘들아. 58번 문제를 딱 보니까 이제는 p, p가 어디 있는 점이야? 노란색하고 뭐야? 노란색하고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이, 즉 다시 말해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p, p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리고 파란색과의 교점을 q, q라고 놨어. 얘가 바로 q, q가 되시는 거 맞구나. 됐니, 얘들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번부터 이제 한번 차분하게 한번 해볼까? 이제 요건 이렇게 좀 지울게요, 여기는. 이렇게 한번 지울게요. 자, 기억번 한번 볼까요? 기억번 봤더니 뭐예요? p가 2분의 1이래요. p가 2분의 1이면 a 값은 4분의 1일까? 까짓 거 실제로 써봐. 이 p라고 하는 점이 이게 바로 2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럼 이 p라고 하는 점은 노란색 위에도 있고 요 하얀색 직선 위에도 있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럼 노란색 이 함수 그래프에다 대입했을 때도 역시 성립해야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즉 p를 대입했어요. 그럼 로그 a의 p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x자리에 y자리에 pp 대입한거란 얘기야. 그래. 그럼 요식에서요, 우리는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돼요? p는 p의 a제곱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거꾸로 썼죠? 죄송해요. a의 p제곱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미수, 지수. 맞니, 얘들아? 로그는 지수의 표현 방법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라는 얘기구나.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니까, 얘가 2분의 1 대입하니까, 실제로 2분의 1은 a의 2분의 1제곱. 얘를 만족하는 a 값이 4분의 1인지 확인하라는 얘기구나. 양변 제곱해주세요. 제곱해주면 4분의 1이 되겠고, a가 4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지? 기억번 참인명제다. 알겠습니까?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일단 핵심이야. 문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P가 커요, Q가 커요? 두 눈으로 확인하세요. P가 커요, Q가 커요? 당연히 Q가 큰 거 맞지, 얘들아? 자, 니은번 참인명제가 되시는 거고. 명제가 참인, 결과가 되는 거고. D급번은요. A의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래요. A의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래요. A의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래요. 이거는 왠지 모르게 A의 P제곱의 어떤 꼴의 형태, A의 Q제곱의 꼴의 형태를 갖다 곱하고 싶네요. 바로 그거네요. 그래서 요 위에 방금 써드린 것처럼 요 놈을 갖다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P는 그럼 뭐가 되시는 거예요? A의 P제곱이 되시겠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Q라고 하는 건 뭐예요? Q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파란색 그래프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 맞지? X에다 Q 대입하면 Y값도 Q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Y값 Q 먼저 쓴 거고요. 뭐가 되시는 거예요? 로그 2A의 Q 되시는 거 맞죠?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얘가 로그로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로그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써주시면 Q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 2A의 몇 제곱이다? Q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됐단다. P는 A의 P제곱, Q는 2A의 전체 Q제곱이야.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고 싶어? 우리는 요 놈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 맞지? 그래서 실제로 요 놈과 요 놈을 갖다 어떻게 주고 싶어? 확 곱해버리세요. 즉, 다시 말해서 A의 P제곱에다가 곱하기 요 놈 해주시는 거야. 2의 Q제곱, A의 Q제곱.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주시는 거 보여, 얘들아? 그러면 이 놈의 결과물은 뭐가 되는 거야? P랑 Q랑 곱한 거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이렇게? 기분 좋지? 양변에 뭘로 나눠져? 얘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Q제곱으로 들어가고 요거 없어지고 A의 P제곱, A의 Q제곱이니까 A의 P 플러스 Q제곱이 나오고 그 결과물이 얘가 나오는 거 맞겠죠? 눈으로 확인하니까 참인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5번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인명제가 된다.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한 번 더 연습하자, 얘들아. 한 번 더 연습하자. 5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59번 문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59번 문제는 그 디귿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볼까? 자, 보자, 얘들아. 직선 y는 2-x래요. y는 2-x래. 그럼 가봐. 아하, 그래. 그리고 함수 그래프가 로그 2x랑 로그 3x. 이것도 미스가 또 다르네. 이거 잘 보라고요. 뭐냐면요. y는 2-x고요. y는 로그 2x에다가 y는
로그 3x. 자, 선생님이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됐는데, E-x라는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요때가 이제 2가 되시는 거고, 얘도 2가 되시는 거. 기울기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로그 2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만 되지? 뭐, 여기 이제 1이라는 걸 지나야 되겠지, 얘들아. 그죠? 1이라는 걸 지나야 되고요. 대충 이제 선생님 이제 그려보면, 요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말이죠. 괜찮나요? 자, 얘가 바로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봤어. 선생님 살짝 여기 좀 살짝 찍은 거 봤냐? 좀 아까? 뭐야? x에 대해 2를 대비했을 때 뭐가 나와? 1 나오는 거 맞지? 아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어? 그렇지. y는 1이 되는 것을 갖다 기준으로 놓고 한번 그래프를 그리니 연습을 하시라고 했었었지. 2 대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대입하니까. 2 대입하니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다시 그릴게. 다시 그릴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다 2 대입하면 1 나오니까 뭐야? 여기 1을 갖다가 이렇게 좀 위로 좀 올리자. 좀 위로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얘가 바로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 그래프예요. 2 대입하니까 1 나니까 그래프가 여기 지나고 요렇게 지나야 되는. 얘 대충 좀 맞아 떨어지지 했더라, 그죠? 2 대입하니까 1 나왔잖아? 선생님 말씀은 요 그래프 그릴 때 헷갈려 하지 말란 얘기야. 역시 여러분들 x에다 뭘 대입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x에다 뭘 대입하고 싶어요? 3 대입하고 싶지? 로그 3의 3은 1이잖아. 바로 그거야. 그럼 여기 3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1이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당연히 1,0을 지나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럼 그래프가 파란 색깔 그래프를 그린다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얘들아? 바로 이거란다. 그러니까 노란 색깔은 바로 로그 2의 x가 되시는 거고 요 파란 색깔은 로그 3의 x가 되신다라는 얘기야. 아하, 됐네. 뭐가 됐어? 일단 봐봐, 얘들아. 일단 봐봐. 기억번호를 한번 보자. x1, y2. x1, y1이 뭔데요? 요 점이 뭐냐면 x1, y1이 되시는 거고 요 옆에 점이 바로 x2, y2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딱 봤더니요. 기억번호는 지금 뭘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기억번호는 x1이 큰지 y2가 큰지 체크해보라는 얘기 맞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x1은 바로 뭐예요? x1은 바로 요게 바로 x1 되는 거 맞지? 즉 다시 말해서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거 맞지, 얘들아? 한번 써볼게. x1은 뭐라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 맞을래 안 맞을래? 맞지, 얘들아? 그죠? 그럼 y2의 범위는요, 선생님? y2, 바로 y2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니까 얘가 바로 y2 되는 거 맞죠? 그럼 1보다 작고 뭐보다? 0보다 큰 거 맞지? 봐봐. 이렇게 y는 1이라는 거 딱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괜찮지? 아주 도움 많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믿으세요. 알겠어요? 진짜 도움 많이 되니까. 끝났지 뭐. 이게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x1이 더 큰 거 맞지? 1보다 크니까. 그죠? y2는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x1이 y2보다 크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눈에 쏙쏙 들어오셔야 됩니다. 니은번 어떨까요? 니은번. 니은번은 x2 x1는 y1 y2래요.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얘를 딱 보면은요. 선생님, 저 이런 거 봤을 때 제일 헷갈려요. 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x2 x1, x2 x1, x2 x1, x2 x1. 이 말은 따로 해봐. x의 증가량. 맞지? x의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도 y의 증가량의 의미가 될 거야.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그래서 얘를 딱 보신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얘를 딱 보셨을 때 양변 얘로 나눠줄 수 있는 건 맞죠.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x2, x1은 같은 값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양변 나눠줄 수 있는 거지요. 나눠주세요. x2 x1, y1 y2. 그럼 얘를 나눴으니까 1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나눠줬으니까. 그럼 선생님 지금 지우개 딱 들었습니다. 왜요? 요거 지우려고요. 너희들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쓰고 싶어요? y2 y1으로 바꿔 쓰고 싶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맞지요? 그럼 요 1을 갖다 뭐로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 맞지요? 이러면 아주 기분 좋아지죠. 왜요? 요 값이 바로 뭐거든? 바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바로 무슨 기울기? x1, y1, x2, y2라고 하는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즉,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곧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도 이제 참이다. 자, 문제는 디귿번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디귿번인데 디귿번이 제일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어려워할게 얘들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어려워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선생님 하는 거랑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느껴보자. 아, 요런 문제가 올해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 것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수능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공통된 특징이 좀 어렵네 라고 하는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필요한 거야. 계산이 복잡해서 어려운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은 고민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고 야,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응?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예를 보세요. 가만히 째려보세요. 얘를 또 가만히 째려보세요. x1 곱하기 y1이래. x1 곱하기 y1이래. x1 곱하기 y1이래.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x1 곱하기 y1이래. 그 옆에 건 봤더니 x2 곱하기 y2래. x좌표에다 y좌표를 곱하란 얘기야. x좌표에다 y좌표를 곱하란 얘기야. 뭐야, 그러면? 보긴 뭐야. x좌표에다 y좌표를 곱하란 얘기는 요 놈에다가 얘를 곱하란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 의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요 놈에다 요 놈을 곱하라는 얘기는 실제 이 값이 뭔데요? 자꾸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숫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곱했을 때의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보란 얘기야. x2에서 y2를 곱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생긴 약간 좀 넓적한 길다랗게 생긴 직사각의 넓이를 대는 거구나. 요렇게 그림 보니까 너무 좀 짜증나지. 좀 복잡해. 좀 많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쓰고요. x1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여기다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방금 내가 썼던 것처럼 요렇게 한번. 그럼 얘가 바로 x2가 되시는 거고 얘가 바로 y2가 되시는 거 맞지? 자, 여러분들 노란색, 파란색 잘 보이십니까? 자,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시는 거야? 얘가 되신다는 얘기야.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얘가 되신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이렇게만 그려놓고 보니까 노란색, 파란색 넓이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 분필을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로 이거지요.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을 내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빗금을 쳤습니다. 쳤어요. 요쪽 부분에 내가 빨간 색깔로 빗금을 쳤습니다. 쳤다니까요. 결국 얘를 갖다가 1번이라고 놓고 얘를 갖다 2번이라고 놨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노란색과 파란색 공통 부분 되는 거 맞지? 그럼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큰지 얘가 큰지는 1번 넓이가 큰지 2번 넓이가 큰지를 갖다 판단해 주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야.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럼 1번, 2번 넓이를 어떻게 구해? 왜 못 구해? 구하면 되지. 야, 요 놈의 가로의 길이는 뭐야? x1 되는 거 맞죠? 세로는 바로 뭐야? y1 마이너스 y2지.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요 밑에다 한번 써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 x1에다가요 y1 마이너스 y2를 갖다 곱셈해 준 게 바로 1번 넓이 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2번 넓이는 뭐가 될까요? 높이는 y2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맞다고 하세요. 맞지? 그리고 가로는 뭐가 되는 거? x2에서 x1 뺀 거 맞지? 그래. 그러니까 높이를 먼저 곱해 주시고 x2 마이너스 x1이다. 이거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얘를 갖다가 우리는 비교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놈이 바로 2번 요 넓이가 되는 거. 얘가 바로 1번 넓이가 되시는 거고.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것도 최근 문제입니다. 기억번을 확인한 순간 x1보다는 y2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했지. 아주 기분 좋지. 눈에 팍팍 꽂히지, 얘들아. x1 여기 있는 거 맞지? y2 여기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리고 니은번을 봤더니 x2 마이너스 x1 y1 마이너스 y. 오, 흐뭇하다. 그치? 요거 나와 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얘는 뭐가 더 크다? 1번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놓쳤다고요? 다시 봐. 니은이 얘 두 개 똑같은 거 맞지? 두 개 똑같은 거 맞지? 기억이 바로 뭐야? x1이 y2보다 더 크다라는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 빗금치 빨간색 부분이 요거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됐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하, 선생님 이제 조금 감이 잡히네요. 어떤 감이 잡혀요? 이 문제요? 답이 5번이에요. 그런 감이 필요 없는 거고요. 기억번, 그래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범위를 구해서 얘가 더 큰 줄 알아냈네요. 니은번이요. 실제로 약간 기울기의 냄새가 나서 양별 같은 예로 나눠서 실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가 더 크다, 두 개가 같다라는 거 확인했네요.
디귿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결국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번이 참이라는 거 확인했네요. 이해되셨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과 니은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디귿번이 참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문제가 최근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60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60번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자, 60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로그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빨리 할게요.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2에, 선생님 되게 복잡한데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단다, 얘들아. 로그 2에입니다. 정정정. 로그 2에 어디까지예요? 10까지라고 나와 있을 거라 아마? 맞지?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수만 보세요. 지수만 한번 봐보세요. 로그 2의 1 플러스 로그 2의 2. 0이에요. 1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고 로그가 똑같이 미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더하기로 됐다는 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로 바꿔주시는 거 맞지? 바꿔야 되라 빨리. 그럼 로그 2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종종종 곱하기 10까지 곱해주시는 거 맞나 얘들아? 맞거든요. 그럼 주어진 준식은 어떻게 될까요? 2에 로그 2에 10 팩토리얼이다. 여러분들 10 팩토리얼 계승 알지 얘들아? 10부터 19, 87, 65, 43, 21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얘랑 자리 바뀌어도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공식. 그 로그 기본 공식이야. 기본 공식. 진짜 기본이야. 그러니까 로그를 공부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공식을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학생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팩토리얼에 로그 2의 2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1이니까 10 팩토리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되겠군요. 니은번은요. 로그 2의 이거는 좀 빨리 할게. 로그 2에 뭐예요? 제곱 종종종종 해가지고 2에 10제곱에 또 제곱이네.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얘들아. 자, 로그 2에 지수법칙 이용하세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종종종종종 플러스 10까지 에다가 제곱되는 거 맞지? 근데 어차피 이 제곱 진수의 제곱은 앞으로 또 튀어나가는 거 알고도 계시지 얘들아. 그죠? 그럼 또 실제로 얘 또 뭐가 되는 거니? 55 제곱되는 거 맞나? 맞지? 55. 이거 계산 결과 55잖아. 2에 로그의 2에 55. 얘도 앞으로 또 튀어나가요. 그럼 로그 2의 2는 1이에요. 그럼 55에다 1을 곱하면 돼요. 110이 되겠지 얘들아. 그죠? 근데 니은에는 55의 제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식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디귿번은요? 우리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하자. 방금 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좀 자세히 했을 테니까.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봤더니 뭐야? 로그 2의 1제곱, 로그 2의 2제곱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로그 2의 1제곱이래요. 곱하기 로그 2의 몇 제곱? 2제곱. 로그 2의 3제곱이래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1이고, 로그 에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앞으로 나간 다음에 2잖아. 얘 또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앞으로 나간 다음에 3에다가 로그 에는 1이니까 결국은 이거 곱하라는 얘기야, 이거. 맞죠? 그럼 실제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 팩토리얼이 되겠죠. 55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다는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60번까지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60번의 정답은 그러면 1번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는 뭐 지수 로그 함수였던 그래프와 뭐 방정식 부등식에 관련된 어떤 그런 핵심적인 좀 기본적인 개념 일단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좀 마음 한구석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이 재밌고 쉬운 학생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지. 근데 절대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뭐 선생님도 뭐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였었는데 수학이 어려워요. 응? 실제로 어려워요.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초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막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기계냐, 무슨 천재냐? 응?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강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만이 안 걸려요. 선생님 그렇다고 우리 1학년 때 공부했었던 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른 단원이 아니고 지수 로그 함수 첫 강에서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함수 있지. 역함수, 뭐 합성함수, 뭐 내지는 삼각함수, 뭐 내지는 뭐 여기 나오는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개념들에서 약간 좀 흔들리는 학생들 있잖아? 그럼 지수로그 함수 이게 아무리 열심히 수강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막 답답함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걸 갖다가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야? 정말 좋은 기회잖아. 인강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EBS 인강은 또 무료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어를 뽑아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 하라는 대로 꼭 한번 해봐. 함수, 아까 말씀드렸었지? 삼가함수 이런 것들 뽑아서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래야지만이 지수로그 함수가 덜 어려워진다라는 거. 조금 재밌어진다라는 거. 알겠죠? 자, 꼭 좀 명심 좀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 61번 문제부터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